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뉴욕시 불법 쥐약, 이게 심각한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뉴욕 일대에서 지금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강력한 쥐약들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푸시아웃이라는 제품인데, 아연인 화학물 유효 성분으로 하는 불법 쥐약으로 이게 워싱턴 하이츠 등 일부 지역 노상 벤더들이 판매하고 있대요. 이 밖에도 스나이퍼 DDBP, 드레스파시토스, 그리고 과거부터 이게 불법 유통되어 온 맹독성 상충제라고 하는데, 모두 이 미환경보호처 이게 등록되지 않은 판매, 사용 금지된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멕시코, 서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한인이나 히스패닉 등 이민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쥐가 세 걸음 만에 죽는다 라는 의미에서 트레스파시토스, 그러니까 세 발자국, 세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불법 쥐약들은 즉각적인 살사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며 별도 용기에 소분해서 라벨 없이 팔리는 등 관리되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남미에서 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보여드렸다시피 되게 살상력이 좋대. 그러니까 얘네들 쥐들이 한 번 먹으면은 너는 벌써 죽어있다 파파파 하는 것처럼, 옛날 킬빌에서 보면은 그 있잖아요, 팍팍팍팍 찌르면은 몇 번 걸으면 죽는 그 필살기 있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푸시아웃은 와씨 거기다 하필이면 이거 라따뚜이를 그랬네. 라따뚜이가, 야 니네 이거 써도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따뚜이가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저거고, 이게 저거예요. 드레스파시토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루야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게 심각하대요. 지금 2025년 4월에 들어서 불법 쥐약 단속을 통해서 140파운드 63kg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마약도 아니고 이런 거 팔아. 이게 길거리에서 은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완전한 근절이 어려움이 있대요. 이게 3월 말에 2025년입니다. 퀸즈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푸시아웃을 가정에서 사용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내 주택가에서 이러한 독성물질이 자꾸 쓴다는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공원이나 가로수 및 이런 쥐약들을 몰래 놓아놓고 사적 방제 사례도 이제 보고된 바가 있대. 이게 2022년에 맨하탄 리버사이드 공원에서 누군가 트랩에 이제 넣지 않은 채 녹색 쥐약을 벽돌 여러 개 나무 밑에다 뿌려둔 적이 있는데, 이거를 시당국이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개들한테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한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불법 쥐약이 왜 위험한지.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체에 왜 위험한지 한번 보면, 이게 심각한 인체의 중독 후유증, 특히 스나이퍼 DDBP, 푸시, 그리고 트레스파토르 등은 트레스파시토스 불법 쥐약에 노출된 후 발작, 혼수 상태, 암 발생 위험 증가,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아까 전에 3월달에 사망한 아이 있죠. 특히 이 아연 인합물, 이거 아까 푸시아웃에 있다고 했죠. 알루미늄 인합물 같은 거는 물이나 습기에 닿으면은 맹독성 인화수소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에 호흡곤란 및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인화물계 쥐약이 내뿜는 가스를 사람들이 흡입하면 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대.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게 퀸즈 어린이 이 푸시아웃을 사용하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거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또 다른 게, 이 트레스파시토스는 알디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강력한 콜린 에스터스레이스 저해제로서 사람에게 신경계 교란을 일으킨대. 이게 소량의 피부를 접촉만 해도, 흡입만 해도, 섭취만 해도, 조금만 해도 구토, 허약감, 어지럼증, 식은땀, 호흡 곤란,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호흡마비, 장기 손상. 무서워요. 이게 성분 특성상 급속 중독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불법 다른 거는 이 스나이퍼 아까 얘기했던 거, 이 클로브 보스는 유기의 살충제로
노출 시의 두통, 현기증, 격려, 신경 독성입니다. 심하면 혼숨, 호흡 정지, 발암성도 일부 성분은 장기적인 노출 위험도 크대요. 그러니까 불법 쥐약에 포함된 독성은 인체의 급속 중독, 만성 위해를 모두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위험한 거죠. 불법적인 이 약품이 쥐약이 인체에 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죠? 엄청 위험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우리 인체에만 줍니까? 우리 반려견들, 반려묘들, 묘들은 우리가 뭐 따로 산책을 않는다고 해도 뭐 요즘은 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들도 있겠죠. 다 보면 쥐약은 관리되지 않잖아요. 불법 쥐약은 특히 동물, 반려동물, 도시 야생동물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쥐를 노리는 독약이지만 맛이나 냄새로 동물이 쉽게 먹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에다가 섞을 거 아니야. 쥐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쥐약에 입을 대는 일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2년 말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에 산책 중 땅에 떨어진 쥐약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3마리가 연달아 출혈성 구토 및 신욕 부진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수의사에 따르면 쥐약을 먹은 반려동물은 입에서 피를 흘리거나 혈변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며 빠르게 해독 처치하지 않으면 3-4일 내에 장기 부전과 출혈로 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약의 설치류가 잘 먹도록 향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반려견들은 거리나 공원에 놓인 쥐약을 간식으로 착하게 먹는 일이 많대요. 위험하잖아. 내 반려견이 예를 들어서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놓고 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무심코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반려견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쵸? 그리고 이 독극물을 먹은 쥐를 사냥한 길고양이나 맹금류, 매나 올빼미 2차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뉴욕시에서 서식하는 붉은 꼬리 말똥가리 레드테일 호크라는 게 있네요. 68%가 쥐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독먹이를 먹은 쥐를 포식했다가 피 속에 살서제 성분이 축적된 사례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쥐약을 먹은 쥐를 사냥했다가 이거에 중독돼서 죽은 거죠. 쥐약에 포함된 항응고제는 맹금류의 체내에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며 뇌출혈로 인한 쇠약과 사망을 일으키며, 실제로 센트럴파크 등지에서 쥐를 먹은 매가 피를 흘리다 죽은 채로 발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야생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다람쥐나 새와 같은 동물들이 쥐약을 직접 먹거나 독극물을 먹고 비틀거리다 죽어가는 곤충이나 설치류를 섭취하면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2025년 초 한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쥐약 중독으로 보이는 다람쥐 1마리와 붉은 꼬리 말똥가리 4마리가 이미 구조되었으며 해가 바뀌자마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불법이든 합법이든 살서제 사용은 목표인 쥐뿐만 아니라 주위의 무고한 동물들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 특히 불법 쥐약은 표시나 통지 없이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이 훨씬 크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민들과 동물 애호가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쓴다고 해서 쥐만 잡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쓰냐 이거를 쓰는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기존 방제 방법에 대한 불신입니다. 좀 하죠? 이 뉴욕시에 쥐가 진짜 많아요.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하철 타거나 하면은 쥐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진짜 쥐판이야. 개판이 아니고 쥐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쥐도 커요. 이만해. 꼬리까지 하면 이만합니다. 진짜 팔만해. 진짜 커요. 꼬리까지 하면. 꼬리 한 이 정도 하고 몸뚱아리 진짜 크고 더 큰 애들은 더 커. 진짜 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쥐약들이 대부분 항거제. 그래서 쥐가 이거를 먹고 며칠 뒤에 서서히 죽는 겁니다. 이제 피가 응고돼서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효과가 더디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느리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불법 쥐약 하면 너는 이미 죽어있다. 몇 걸음 가면 너의 심장은 멈출 것이다. 이러니까 이 너무 강력한 멘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걸 사자. 차라리 먹고 세 발자국 가서 죽는 이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사는데 또 문제가 가격과 접근성이에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길거리에서 소량 단위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데 마약처럼 이거를 방어업체를 부르거나
승인된 쥐약보다 사기도 쉽고 길거리에서 그냥 사면 된대. 나는 모르겠어요. 파는 데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그랬죠. 이게 남미에서 왔다고? 고국에서 쓰던 제품이니까 주인이나 상점을 통해서 사달라고, 너 갔다 오니까 사다 줘 하니까. 그리고 언어 장벽과 정보가 부족하니 불법인지도 모른대. 그쵸? 그래서 라틴계 이민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게 잘 되는 거니까 이것만 쓰면은 이게 왜 위험한지를 몰라. 그냥 자기네들이 썼던 거니까. 그리고 그 아프리카 출신, 아까 출신에서는 이 스나이퍼가 왜 위험한지를 다 모르는 거지. 이 홍보에도 어디서 구할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에겐 유혹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쥐 문제가 심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물주가 제때 쥐를 잡아주지 않자 자가 방제 나서는 경우가 이거예요. 다른 트랩이나 베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쥐 잡기 위해서 뭐 쥐 덫을 넣거나 아니면 끈끈이 이런 거를 하면 솔직히 징그럽고 막 하니까, 왜냐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막 징그럽단 말이야. 근데 이제 노점상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네들은 이걸 써봤어. 그러니까 그리고 싸, 가격도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어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이런 덫이나 이런 거는 살아있잖아. 얘 움직인단 말이야. 웬만한 나 같은 경우야 뭐 쥐가 살아있던 말든 그냥 쓰레기통에 잡아갖고 집어넣거나 막 하는데,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 그거 못 잡지. 여기서 보이듯이 라틴계 이제 남미 쪽 출신들이나 아프리카 쪽 출신들이나 본인들이 써봤던 게 더 좋거든. 더 잘 되거든. 왜? 얘가 이걸 먹고 바로 죽는 게 보여. 근데 미국 거 썼는데 얘네들이 먹고 그냥 가. 뭘 쓰겠어. 그래서 보면은 합법적인 쥐약을 보면 이 벨리쿠아 탁스라는 게 8개 29불 60전 개당 3불 70. 이 리필러블 코너핏 마우스 베이스 스테이션 한 개 트랩 10개 미끼 해가지고 약 10불에서 15불. 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거리 노점상에서 이제 판매되는 거는 개당 1불에서 5불. 트레스파스토는 소량 포장기 중 2불에서 5불. 스나이퍼 DDP는 병당 약 5불에서 10불.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가루로 돼 있잖아. 가루로 돼 있으니까 더 싼 거지. 저거는 박스 기준이잖아요. 박스 하나 이거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가루 써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떠다다 낳고 바로 죽으면 그냥 그거 바로 버리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3월부터 중독 사고 이후 카르멘 드로사라는 의원이 보험국과 함께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제 불법 쥐약 위험성을 알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역국 거리로 나가서 노점상들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호소하고 노란 상자에 톤 식터라고 적힌 푸시아웃 쥐약을 보면 절대 사지 말고 311에 전화하시고, 그리고 절대 변기에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변기에 버리면 이게 화학작용이 돼서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 311에 전화해서 안전 수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2 포이즌에 연락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살충제에 노출됐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국에 연락하시고, 불법 쥐약 주의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전 해충 퇴치법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보호청과 경찰이 함께 착수해서 살충제 단속 작전을 하면서 노점상들을 상대로 이거를 압수하고 있는데, 뭐 일부 업자들이 머리용 헤어스프레이 통에다가 살충제를 담아서 판매하는 수법까지 돼서 이제 엄중히 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참 찾기 어렵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섣불리 독극물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 하고는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거의 문제는 일단 적급성, 그리고 이제 무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왜 이게 어떠한 저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쓰던 거를 이제 썼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썼을 때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빠르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거에 보이신다면은 섣불리 사서 쓰지 마시고, 어떤 만약에 뭐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분들이 뒤태치하는 거에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보시고 절대 쓰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특히 지금 안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이제 몰라서 그렇겠지만, 만약에 안에서 썼을 경우에 진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안에서란다. 저 제품 보이시면은 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월터였습니다.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